이 강의가 이제는 거의 들을 수 없다고 아까 또 총리전 지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지효셋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어제부터 저희가 새해 되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다시 발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쉬고 있다가, 근데 얼마 전에 사실 A형 독감이 확진이 됐어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걸리다가 결국은 저까지 걸려가지고 저번 주에 저희 회사에 엄청 중요한 일정들을 다 캔슬을 했는데 사실은 어저께랑 오늘 이 아메이 발표는 제가 사수하려고 그동안 이제 몸을 최대한 가꾼 다음에 근데 오늘 조금 목소리가 그래서 잠겨 있어서 먼저 사과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 정도 발표하고 마지막에 그 통에다가 Q&A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Q&A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이제 새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아메이라는 회사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에서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바이오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변화 안에서 도대체 아메이가 어떻게 바이오 헬스케어의 스탠다드가 되고 최선봉이 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개척을 했고 도대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면 헬스케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사실은 아메이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잠실 살았어가지고 지금은 잠실 세내역인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쪽에 되게 멋진 유리로 된 아메이 그런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와, 여기 되게 멋있다 이러고 몇 번 다니면서 본 적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메이랑 같이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저는 사실은 제가 경영경제 하다가 뭐 IT 하다가 생명과학까지 넘어와서 저는 그냥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닥도 하고 당연히 그냥 교수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 회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아메이를 알게 되고 지금은 사실은 아메이에 협력하는 제3자 파트너이자 과학자로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상당히 신뢰하고 그 철학에 제가 상당히 매료가 되어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팬이 된 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아메이 내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로 HM 파마라고 하는 회사이고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설립한 게 아니라 저하고 여기 보시는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이렇게 같이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 지분 5대5로 해서 처음 같이 시작한 회사이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제 은사이시기도 하고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분류표를 보시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게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2007년에 오셨고 저는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과 같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고 이제 회사 창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로 나와가지고 현재는 아메이랑 하고 있는 이 파트너십에 제가 그냥 제 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지나가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학회들을 다니면서 발표를 하면서 최우수상을 5번을 연달아 받았어요. 5년 동안. 근데 이게 과학자로서 이런 저 IPC나 미국의 듀퐁이 여러분 아메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365 만드는 회사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5번을 받았는데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희가 왜 상을 받았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 과학자들이 차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미지의 영역의 과학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지구상에 인간이 80억 명이고 그것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지구상에 있는 나무가 3조 그루 정도 되거든요. 인간과 나무가 공존을 하면서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한 사람의 장 속에 미생물이 3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은 이 지구의 생태학을 연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정말 어려운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과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노벨의학상을 받으면서 유산균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장수합니다. 그때도 장 안에 무언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그것은 2000년대 초반이 돼서야 과학자들이 이제 조금씩 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긴 보는데 이제 이거를 바꾸면 우울증도 나요. 항암제 효과도 훨씬 더 좋아져요. 아토피도 없어져요. 치매도 오지 않아요. 대장암도 안 걸려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수십만 편이 쏟아져 나왔는데 문제는 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200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대부분의 회사와 과학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해버렸는데 일단은 쉽고 빠르게 모르겠다 일단 가고 보자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의 변을 캡슐에 넣어서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변을 그냥 내 안에 이식을 해버리는 과정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가버렸어요. 그게 201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급급했으면,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꾸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건 아는데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 거기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저희 그룹만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똥 캡슐에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시뮬레이팅하는 기술,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만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연구를 하는 그룹은 전 세계에 정말 몇 개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룹이었고 저도 그거를 대부분의 것을 40년간 미생물을 연구하신 홀자펠 교수님께 배워가지고 해왔던 것이고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2007년도부터 하면서 2011년도부터 학회에 가서 저희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데마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해오던 것은 이 과학계에서도 엄청나게 유니크한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결국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5번의 최우수상을 받고 저희 연구실을 지나간 30명의 석박사생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남의 똥 안 먹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낸다라는 그 최종 결실물이 지금 여러분이 쓰시고 계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저희가 2007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15년을 저 홀자펠 교수님과 저와 우리 연구실에 30명에 달하는 석박사생들이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세상의 빛을 본 게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거의 10년은 아메이까지 들어와서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아메이가 수백만 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의 빛을 본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가? 빌 게이츠는 세상을 바꾸는 5가지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고 그 구글 벤처스 창립자인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다가오는 헬스케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메이 글로벌의 본사도 10년 전에 이거를 보고 저희 회사를 픽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면서 수백만 불을 투자해가면서 끌고 왔고 근데
제가 이런 강연을 나와서 가끔 보면은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정작 세계 유일의 제품을 누리는 아메이 분들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자꾸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인류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은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래프, 보편적인 삶에서 60세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만성질환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냥 제약회사의 고객이 되어버려서 그 제약회사에다가 내가 평생 번 돈을 다 넘겨주고 그냥 돌아가시는 과정이 지난 3, 40년간 이 그냥 모든 잘 사는 나라에 팽배했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서 거의 90세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 짧게 고생하고 돌아가시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저희 인터널 그룹 그런 세미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메이 허락을 받고 여기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거의 가져가 가지고 거기 종근당 연구소장도 계셨고 셀트리온 분도 계셨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좀 했는데, 정말 셀트리온조차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위에 있는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 정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던 직장 동료한테 너 얼굴색 이상하니까 병원 좀 가봐 이러면은 그 사람 병원 갔다가 간암 3기, 대장암 3기 이런 일이 10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보기 어려워요. 점점 더 보기 어려워져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매년 뭐 체병 검사하지, 2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하지, 위 내시경하지, 혈액 검사 6개월에 한 번씩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병원 가서 듣는 최악의 소리를 해봐야 이렇게 계속 사시면 1년 뒤에 당뇨 걸립니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거의 최악의 스토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저 노란색 부분의 고객들이 전부 다 헬스 앤 웰네스라고 하는 기업들의 고객들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에 아메이는 이 헬스 앤 웰네스, 다른 회사는 여기에서 한 요만큼 갈 수 있는 부분을 아메이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다음 장표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초개인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희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초 사이언스가 있어야지만이 저기를 끌고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빌 마리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저 헬스케어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때문,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정말 예상외로 쉽게 과학계에서 거의 다 검증이 됐어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런 우울증, 저희가 우울증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우울증은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과학자들이 도대체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연구실도 이거를 컨펌을 했는데 진짜 사실로 드러난 게, 그냥 정상적인 쥐들한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변을 이식해주고 정상인 사람의 변을 이식을 해주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가 우울증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준 게 아니라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변만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쥐가 우울증의 행태를 보인다라는 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최근에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기전까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심플하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로토닌.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제가 잠깐 어려운 것 같다 다시 쉬운 걸로 좀 더 가볼게요. 트립토판이 미생물들이 쪼개기 시작하면 첫 번째 부산물이 세로토닌. 근데 거기서 다른 미생물들이 또 쪼개면 멜라토닌. 또 쪼개기 시작하면 거기서 인돌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저희가 먹고 있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것들을 미생물들이 쪼개다 보면은 거기서 뷰티레이트라는 물질, 뷰티레이트에서 가지가 감마 아미노 가지가 붙으면 그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고 해서 가바라는 물질,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태가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거예요. 첫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고 둘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아. 근데 아침에 엄마가 똑같이 현미밥을 해줬어. 근데 첫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현미를 쪼개가지고 가바라는 물질까지 만들어서 혈액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첫째는 하루 종일 신경도 되게 안정감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도 높고 집중력도 높은데, 둘째는 현미밥 먹은 거 다 그냥 똥으로 나가고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만 안 되고 가바는 하나도 못 만들어서 넣어주고 하루 종일 하이퍼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2019년에 이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논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저 회색지대에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는 묘하게도 반응군이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일부는 비반응군이라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그 차이가 이 사람들의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 과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중심으로 우리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과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든다면은 이 사람들을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그 초개인화를 함으로써 반응도를 끌어올림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동안, 예전에는 저 회색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구장창 준 거예요. 그냥 먹을 거를 주구장창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소플라본 이런 거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갱년기에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소플라본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라고 간다면은 아메이는 이 안에서 왜 이소플라본이 어떤 사람한테는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듣지 않는지,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미생물이 뭔지 검증을 해낸 다음에 그 미생물로 부스팅을 함으로써 비반응군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뒤쪽에 있는 장표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헬스케어 영역이 가고자 하는 꿈의 영역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인삼이에요. 인삼.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서 도대체 왜 누구는 인삼빨이 듣고 누구는 인삼빨이 안 듣나요? 최근에 연구로 검증이 된 게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다라고 하는 핵심 물질인데, 얘가 너무 커가지고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까지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혈액으로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진세노사이드를 흡수 가능한 컴파운드 K라고 하는 물질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고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안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으로 다 검증이 되고 있고, 이 에콜이라는 물질은 이거는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여성들 연구를 하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면서,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슈퍼파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슈퍼히어로들 나오잖아요. 슈퍼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가 있는데, 저희 바이오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보고 있었던 것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갱년기가 안 와요.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너무 쉽게 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갱년기가 오지 않는 여성들의 혈액을 봤더니 그 여성분들의 혈액 안에 이 S에콜이라는 물질이 유독 높은 걸 알게 되고, 봤더니 얘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유사해서 사람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발병률도 낮고 갱년기도 오지 않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피부도 훨씬 더 좋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메이랑 같이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해봤거든요.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인의 34%만이 이 에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미생물 세트가 13개 정도 되는데 그 13개의 미생물 세트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은 한국인 중에 34%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분들의 그 변은 진짜 금똥인 거예요. 그 변 안에 들어있는 13개의 미생물 세트가 이 전 세계 갱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을 2주에 한 번씩 계속 수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딱 10명이 그게 나왔거든요. 그 10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에콜이 다시는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을 인터뷰하면서 트래킹을 했더니 결국 알게 된 거는 그 여성분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항생제를 조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가 감염이 돼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항생제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생제 안 드셨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은 사실은 수백만 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13개 미생물 세트 중에 딱 한 종류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엄청난 슈퍼파워인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과기부에서 지원받은 과제로 COPD라고 하는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되게 신박한 모집군 분들의 변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 같은 분들인데 지난 수십 년간 담배를 두세 갑씩 피셨는데도 폐가 애기 폐 같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0세 드셨는데 얼굴은 진짜 짜글짜글한데 그냥 호미 들고 밥 매러 가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고 소주 3병씩 드시고 이러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게 슈퍼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변을 체변을 해가지고 똑같이 쥐한테 이식을 해봤더니 쥐가 COPD가 걸리질 않아요. 봤더니 그 변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이 있는데 그게 폐를 보호한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이제 FDA 신청하고 신약 개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말도 안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한 슈퍼파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못 만들던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가치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드세요.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 아메이마는 당신은 비반응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이소플라본을 드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팅을 하고 어떤 종류의 부스팅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고 맞춰서 드리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아메이와 함께.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무수히 많아요.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뭐 커큐민 같은 것도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다른 구조의 커큐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루틴 같은 것도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저런 쿼세틴 같은 구조로 바뀌어줘야지만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자연계 안에서 사는데 유독 특정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훨씬 더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이 파이로케미컬들, 천연물질들, 파이로뉴트리언트, 더블 X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진짜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힘이 솟는데 누구는 아무리 먹어봐야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거를 혈액까지 넣어주느냐 못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대 초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메치니코프조차도, 노벨의학상을 받은 메치니코프조차도 유산균 많이 먹으면 좋아요라고 말할 정도로 알고는 있었는데 왠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왠지를 알게 됐고 우리 장 안에 있는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의 조화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브로콜리를 먹었을 뿐인데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신경전달 물질로 바꿔서 내 뇌에다 넣어주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크시슬 먹었을 뿐인데 간을 보호하는 물질로 만들어서 우리 혈액에다 넣어주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유산균을 드세요라고 갈 때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한 제품이 나온 것이고 그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이랩에 대한 그 탄생 내용은 조금 지나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2012년에 나온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장 안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크냐가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30분은 더 해야 되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일단 가장 쉬운 거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유전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99.9%가 다 똑같아요. 인간의 유전자가 많아질 수는 없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인다이렉트하게 들고 있는 미생물을 통해 들고 있는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내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건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 우리는 장 안에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결국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사는 단백질, 탄수화물, 천연물, 무기물, 심지어 의약품까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미생물들이고, 이 미생물들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대사체라는 게 우리 혈액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헬스케어와 의약품의 차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 일단 혈액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물질이 뭔지는 아는데 못 넣는 거예요, 혈액까지. 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미생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지만이 혈액을 들어가는데, 의사들은 이게 내 미생물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 돼. 그러면 그냥 주사로 혈액으로 찔러 넣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근데 그게 아니고서 우리가 일단 입으로 먹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게 선택이 돼야지만이 대사체라고 하는 물질이 바뀐 다음에 우리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풀이 충분히 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봐야 다 똥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장 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만 높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대 초반에 과학자들이 멘붕이 왔던 구간이에요. 이 80억 명이 전부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결국은 똥이 약이다라도 가버리고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다 넣어서 먹어버리는 현실까지 와버린 거죠. 이게 이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에서 2024년 작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여성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남자의 똥으로 캡슐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처절한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것을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오늘 지리까지 하려면은 3세대 기술 피마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는 기술을 총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변을 먹지 않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게 아메이의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변을 저희 회사에다 보내면은 저희 회사에서 요 체외 배양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몇 분만 요거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체외 배양이라고 하는 저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은 가장 최신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이에요. 랩오너 칩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칩에다가 연구실을 넣었다고 해서 Laboratory Owner 칩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체외 배양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제가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제 생검을 하겠다고 제 암세포를 조금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연구실로 보내서 연구실에서 체외 배양을 해요. 체외. 제 몸 밖에서 암세포를 배양하는데 흡사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배양을 해내는 거죠. 암세포를.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는 항암제들을 다 넣어보고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그 항암제를 저에게 처방하는 이런 것이 가장 최근에 개인 맞춤형의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를 하느냐? 비슷해요. 제 변을 내면은 제 변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이 피마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지오셉의 변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지오셉 장 안에 다시 들어가 있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한테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1번부터 6번을 미리 매겨보는 거예요. 미리 매겨보고 지오셉은 6번을 먹었을 때 장아의 미생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유익한 대사물질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저에게 그 솔루션을 전해주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다른 사람 똥 안 먹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이 탄생 이면에 이런 체외 배양을 여기 있는 3세대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모든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옛날에 저희가 아메이랑 연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전부 다 이 1세대 기술 하나밖에 안 쓰고 있어요.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밖에 못 쓰고 있을 때, 저희가 다른 여러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대사체를 봐야 된다, 이게 우리 혈액에 들어갈 때 중요한 물질인데 맨날 미생물만 보고 있어서 뭐하냐, 대사체를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3세대 기술을 가지고 나에게 이거를 조절해낼 수 있는 솔루션이 뭔지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메이 말고도 여러 회사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매번 들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저는 교수였거든요. 다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냥 교수하셔야겠어요. 사업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제가 매번 듣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알겠다. 이거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냐. 사이언스는 알겠는데 교수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돈 못 벌어요. 그냥 돈 버는 거는 그냥 락토핀 하면서 그냥 9,800원 막 싸게 해가지고 그게 돈 버는 거지, 이거 사람들 변 떠서 보내서 몇 주 기다려서 맞춤형으로 먹어가지고 이거는 교수님 그냥 교수나 하시는 게 낫겠어요 라는 얘기, 제가 매번 듣던 게 그 얘기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게 아메이였어요. 사실은 그 거의 8년 전에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우리도 이런 과학 기반을 찾고 있었고 이게 진짜 사이언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진짜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절된다라는 걸 우리도 압니다. 이거를 해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아메이였고,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아메이의 큰 팬이 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나중에 아메이랑 이 마이랩을 만들어내고 출시를 하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철학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회사랑 연구를 할 때는 약간 그 회사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희 경주 꽃놀이 가는 길목에 있는 밥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이 꽃놀이 할 때 한 번 와서 먹고 다시는 안 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를 차려주든 별로 상관없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 이 제품 샀던 사람이 우리 제품 내년에 다시 살 것 같아? 몰라. 우리는 그냥 내년에는 또 포장지 바꾸고 이름 바꿔서 또 새 제품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그들의 관심이었다면은, 아메이는 약간 40년 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맛집 같은 느낌? 오는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뜨내기 손님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팔았다가는 정말로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된다는 걸 제가
아메이랑 이 과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가 추구하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과학은 다른 회사가 추구하는 거랑은 완전 결이 달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과학적으로는 가장 말이 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마케팅과 세일즈 측면으로서는 가장 말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메이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과학적 기술을 사업에다 심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바이오는 데이터베이스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일한 승자는 제가 볼 때는 아메이예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3세대 기술까지 넣어가지고 저희가 출시하게 됐고, 실제로 81.45%에 달하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증가를 임상으로 검증하고 출시한,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의 장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임상적으로 검증하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 아직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냐? 실제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거 이제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밀크시슬, 아세로라 C, 더블 X, 아침에 드시는 굿모닝, 파이토프로틴, 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저희 스스로 분해해서 혈액까지 넣어줄 수 있는 양은 채 30에서 50%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결국은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쪼개서 나에게 넣어주느냐, 이거를 독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느냐, 이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만들면 똑같이 먹던, 내가 매일같이 먹던 밥, 반찬, 서플먼트, 그런 것들이 효과가 활성화 효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 반응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플랫폼인 거고요. 이건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출시할 때 사실은 출시를 못할 뻔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출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내가 체변을 해서 보내면은 나의 상태를 분석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나에게 체배양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추천을 드리고, 그거를 섭취하시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재분석을 해가면서 트래킹을 해가면서 보고 있는 거, 보건복지부가 듣더니 이거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기식이 아니라 이거는 병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는 내고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거를 저희가 진단과 처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김앤장이랑 같이 1년을 싸워가지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범주에다 넣어놓고 사실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마이랩은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이런 논문을 봤다면은 진짜 출시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항암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안티피디원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만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장표에서 말씀드린 요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강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반응도예요. 뭐를 해도 들으면 일단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암이 있어도 안티피디원 써가지고 암 죽일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암이 똑같이 있는데 아무리 면역 항암제를 써도 약발이 안 들어. 그러면은 그분은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안티피디원을 썼을 때 리스폰시브네스가 70%예요. 약발이 듣는 사람 7명이면 안 듣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또 똑같은 걸 했어요. 약발 듣는 저 보라색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하고 약발이 안 듣는 빨간색 사람의 똥을 이식한 다음에 항암제를 써봤더니 약발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암 사이즈가 진짜로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항암제 약발이 잘 듣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이 뭐냐?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저희 마이랩에서 한 결과란 동일한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셀트리온도 투자를 했고 현재 셀트리온의 신약 쪽을 저희가 개발을 해주고 있거든요. 임상시료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수주해서. 그럴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은 실제로 신약 개발 회사에서도 탐내는 기술을 어찌 보면은 글로벌 아메이의 안목과 한국 아메이 분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제약회사보다도 먼저 한국 아메이에서 출시를 하게 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단은 정리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 장표가 몇 달 전에 그 글로벌 아메이 본사에 초대가 돼서 에이다의 그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 게스트로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했던 장표예요.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한국 아메이에서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발표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거는 한국 아메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아메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글로벌 아메이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발표를 하고 났더니 글로벌 아메이에 있는 정말 많은 CMO들이랑 치프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한국의 마이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사람들이 체변은 잘하냐, 이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제품들은 언제 다른 나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일본 CEO분이 오더니 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이랩이랑 이거 HM파마랑 아메이는 그 일본 아메이 진출에 그 신경 써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뒤로 가서 줄 서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한국 아메이에서 지금 한 일들은 글로벌 아메이 선봉대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한국 아메이가 아니라 글로벌 아메이에 깃발 들고 나가는 선봉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했느냐, 저희가 체배양이라고 하는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제품 개발 능력이랑 아메이 글로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엄청난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 출시한 거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은 전반적 반응도를 개선을 시켜줘요. 전반적 반응도 개선에서 제가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반응도 개선에서 가장 좋은 것들 몇 가지가 더블X의 흡수, 분해, 흡수, 활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마이랩을 하시면. 그리고 파이토프로틴, 아침에 드시는 굿모닝 하실 때 파이토프로틴에다가 365도 좋은데 내 마이랩이 있다면은 마이랩 유산균을 넣어 드시면은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약효와 같은 물질의 20%가 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토프로틴이랑 마이랩의 조합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메가3, 아세로라씨 이런 것들은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랑 붙었을 때 기존에 그냥 먹던 거에 비해서 활용률이 부스팅이 되면서 증가가 된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임상으로 여러 번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저 마이랩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계획은 뭐냐?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지금 7만 건이 넘어갔는데 7만 건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모은 DB가 3만 5천 건이에요.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들고 있는 DB의 2배가 넘어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국 국립보건원 다음으로 가장 큰 DB를 가지고 있었던 게 한국의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공립연구소예요. 거기가 매해 정부로부터 수십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에 1000개씩 모아요. 해서 7년 동안 벌써 7000개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DB를 모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싸움인데 아메이가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메이는 지금 DB를 한 달에 3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수십억을 들여서 1년에 1000개를 가까씩 모으고 있는데 아메이는 한 달에 3000개씩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저번 달에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첫 장표에서 말씀드린 건강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반응자와 비반응자라는 거죠.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가려내고
반응자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 미생물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이미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출시한 첫 번째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엔자임 바이옴은 뭐냐면은 또 다른 슈퍼파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어요. 근데 사람이 둘로 나뉘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슈퍼파워가 있는 사람은 이 콩단백질을 처음에 쪼개기 시작하면서 메탄, 메세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이런 가스 계열의 구성물로 바꾸다가 여기를 넘겨주는 미생물이 있어서 넘어가면은 이게 그 다음에는 뷰티레이트, 가바, 에콜 이런 엄청나게 좋은 물질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가스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아주 좋은 유기산들로 이미 다 바뀌어서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겨주지를 못하는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하루 종일 가스만 만드는 거예요. 황화수소,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메세인만 만들다 보니까 콩단백질을 둘이 똑같이 먹었는데 한 명은 막 장이 폭발할 것 같고 가스가 너무 차고 어떤 사람은 난 속 되게 편하고 너무 든든하고 좋은데 이게 완전히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반응자, 이거를 유기산까지 끌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DB 안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미생물을 찾았고 그 미생물에다 엔자임을 붙인 다음에 아메이의 저 소이빈, 파이토프로틴이랑 넣어봤더니 분해량이 4.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그로잉 랩, 아이들 성장 부스팅 미생물, 인지기능 부스팅 미생물, 여성 호르몬 증가 부스팅 미생물, 성인 체지방 감소 부스팅 미생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도대체 제가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 전에 미팅했던 그 종근당 연구소장 셀트리온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분들이랑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 30분을 디스커션 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센세이셔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메이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다른 회사들은 갈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이 시인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왜냐?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현존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마이랩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 사람들한테 자꾸 이상한 물을 들인다라고 해요. 이상한 교육을 시킨다. 그게 뭐냐? 다른 회사 제품은 그냥 플라시보로 믿고 먹으세요밖에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나를 보고 맞춰서 주고 몇 개월 뒤에 검증을 하면서 트래킹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러다임에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놓으면은 다른 회사들은 장사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게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건강기능성 식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끌고 가는 사실은 저 마이랩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안에서는 히스토리컬한 모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서 마이랩을 브릿지함으로써 탄생하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은 저거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한 방에 풀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모든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라는 게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근당뿐만 아니라 미국의 GNC조차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큰 숙제예요. 근데 그거를 아메이가 10년 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나눠놓고 비반응자가 왜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반응자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비반응자에게 옮겨줌으로써 비반응자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반응자가 아니라 반응자로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 예치켈 카시 교수님이 꿈꾸던 미래예요. 유전자 치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엔자임 바이옴을 여기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은 이 방 안에 앉아 계신 탑 10%의 군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신 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이식받고 계시는 거예요. 엔자임 바이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엄청나게 편한 속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에 가지고 있던 미생물을 이식받음으로써. 그게 이 엔자임 바이옴이나 이런 제품들이 가지는 파워예요. 옆에 있는 옆집 애가 키가 너무나도 빨리 크고 있어. 그럼 그런 아이들의 장에 미생물을 가져다가 우리 아이에게 이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인지능이 엄청나게 좋고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그 아이들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아메이가 풀어버리겠다는 거고, 이거를 해버리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은 바이오 헬스케어의 아메이가 새로운 스탠다드가 돼버릴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 30년간 아메이가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과 거의 제약 수준의 제품들, 엄청난 제품 개발, 퀄리티 컨트롤을 가지고 이 시장을 호령해 왔다면은 다가오는 30년은 다른 어느 회사도 할 수 없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품으로서 이 시장을 다시 호령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롤러코스터 올라가는데 딱 타신 거예요. 이거를 아메이는 지난 10년간 저희와 함께 수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게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 제일 앞자리에 지금 아메이 코리아가 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서 지금 아메이 글로벌이 코리아 가고 있는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깃발 들고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과정은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립보건원, 한국식품연구원, 이미 그거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뭐 넘사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아메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디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메이를 새로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거는 진짜 언더독의 반란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아메이를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꽁꽁 뭉쳐가지고 결집을 해서 제품을 팔고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뭉친 100만의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메이라고 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아메이라는 구조가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나 빅데이터, AI, 맞춤형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다 맞춤형 헬스케어 알고리즘 아무리 있어봐야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사람이 다른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AI 알고리즘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뭐 직원을 50만 명을 채용해서 사람들한테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알고리즘에, 거기다 더해가지고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빌 마리스나 빌 게이츠가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다가오는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냐? 아마 이게 제일 커요.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유전자는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해요, 조금씩. 근데 이 변화하는 패턴이 어느 순간 되게 이상하게 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특정 질병이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아주 특이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무수히 많이 모아놓게 되면은 변화의 패턴을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내가 지금 변을 내면은 1에서 3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지에 대해서 예측하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돼요. 지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여러분들이 대략 보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 알고리즘을 지어드리고, 여러분은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1에서 3년 뒤에 걸릴 병들을 나열해주고, 이 질병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되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짜주시는, 여러분은 하나의 선생님의 구조가 되는 거지, 이제는 만나가지고 어떤 제품을 파느냐의 문제가 아닌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회사랑은 완전히 차별화된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짜
건강한 상태로 100세까지 살게 하는 평생 고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이 세 가지. 미래지향적 헬스케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 전반적 반응도를 개선하고 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제품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굴레 안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의 아메이가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바꾸게 될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5분 남았거든요.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은 진짜 지금 이 순간 앞으로 30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롤러코스터에 탑승하신 그 순간을 즐기시고 스스로 자부심 가지시고 이 일에 좀 더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 통을 보고 질문을 봤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안 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제가 뽑았거든요. 미생물 교환이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손터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넨버그라고 하는 교수님 부부가 있어요. 스탠포드의 두 부부인데 그분들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숲에 가가지고 놀다가 오면은 집의 규정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근데 아이들이 쇼핑센터를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 왜냐? 쇼핑센터 같은 곳에서는 유해균이 많이 있고 근데 자연은 유익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미생물을 내 입으로 넣어주게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만지고 입 주변 만지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매일같이 수백 종에 달하는 미생물을 저희 몸속에다가 접종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접종을 하는데 아이들이 갓난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대부분이 엄마 모유, 피부, 엄마 입에서 나오는 미생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은 엄마만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저희한테 매일같이 환경을 통해서 이식되는 미생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이랩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식된 미생물들이 제 장에 정착하게끔 해주는 게 마이랩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랩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2개 넣어서 2개 더 숫자 늘려서 나 원래 2000개인데 2002개 됐어.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이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장 안에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매일같이 내 장으로 들어오는 수백 개의 미생물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내용도 조금 복잡하고 긴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 구성에 따라 성격 형성, 행동 패턴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렇다라고 해요. 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쥐들이 관찰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 관찰을 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인지 기능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쥐들한테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면은 관찰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럴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저희 행동 패턴들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긴장하면은 화장실이 가고 싶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 신경,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내 뇌와의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마이크로바이옴 진행을 망설이시는 분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싸고 어려운 제품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바로 넥스트 레벨이 다른 사람의 변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은 그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똥 잘 싸고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괜찮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희는 옛날에는 진짜로 한 80세, 90세 먹은 노령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하면은 정말 좋으세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40, 60대다. 술 좀 먹는다. 패스트푸드 먹는다. 나 뭐 콜라 같은 거 종종 마신다. 또는 내가 뭐 그냥 매대에 있는 식빵 같은 거 방부제 들어있는 거 내가 사 먹는다. 이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조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냥 보고 가시는 게 나아요. 가치 소비예요. 비싸기는 한데 이 마이랩 말고는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누적적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환풍기 틀고 하라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스를 10년, 20년을 들이마시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폐암이 걸린다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않은 상태로 10년, 20년이 누적이 가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과민성 피부 질환, 그리고 이제 뭐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대사질환, 당뇨, 말랐는데 당뇨가 온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된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라는 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소비를 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미리미리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써서 요거 하나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의 마이크로바이옴의 20년 후, 오늘과 20년 후.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 건강기능성 식품의 시장은 제가 몰았던 첫 번째 자동차, 흰색 코란도였거든요. 내비게이션 하나 없는. 뒷좌석에 지도 꼽혀 있어서 제가 운전하기 전에 지도하고, 아, 오늘은 의정부 가려면 성수대교 넘어간다 하고 끼고 그냥 길만 보고 가는, 내가 거기에 의정부에 언제 도착할지, 중간에 어디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이 생겨서 어디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이.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홈쇼핑 보다가 불안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몰라. 내가 저건지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게 나한테 반응이 있는지 비반응인지 효과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다 깜깜인데 그냥 왠지 거기 나와서 쇼하는 사람들이 나 같아서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션 없는 차라면은 이 마이랩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드리는 베네핏은 뭐냐? 차에다 내비게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딱 앉아가지고 키면은 내가 몇 시에 도착할지, 몇 분 걸릴지, 길 종류 쫙 나열해주고, 이쪽으로 가면 경치는 좋은데 좀 더 오래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가장 빠르고, 여기는 지금 원래는 좋은 길인데 사고 나서 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한눈에 보면서 나에게 맞춰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고 한 대는 내비게이션 없는 깡통이라고 하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는 헬스케어라는 개념에서의 아주 새로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이거를 정말 어찌 보면 안타깝게,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 현재 글로벌 아메이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에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